이 학생들이 좀 고민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은정 선생님은 학교에 지금 계신 전문 상담 교사시죠? 네네. 실제 학생들이 상담 시간에 많이 찾아오나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방역수칙을 지켜야 돼가지고 점심시간은 한시적으로 그냥 조금씩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상담이 필요한 개인 상담을 해야 하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코로나 전에는 상담실에서 다양한 상담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기에 한 번씩 상담 주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서 오픈하우스처럼 이렇게 상담실이 어떤 곳이지?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리고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위클래스가 뭔지, 그렇죠. 궁금할 PC방 이름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 네. 저희 이제 위 클래스는요, 그 교육부에서 처음에 시작된 위 프로젝트에서 나온 말인데, 위라는 것은 우리, 그 다음에 이모션, 감성,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을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감성 소통 공간, 이렇게 해서 위클래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위클래스는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심리 지원하면서 학교에서는 위클래스, 그래서 학교에서 1차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교육청에 위센터가 있어서 이제 2차적인 역할을 하고 또 위클래스가 있어서 3차 안전망을 역할을 해서 촘촘하게 아이들의 심리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아까 보니까 지금 조은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막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위클래스예요? 아, 저기는 위클래스에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화상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러니까 비대면 상담인 거죠. 개인 상담 한 거죠. 그러니까 위클래스 선생님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좀 어때요? 진짜 이제 화면 갖고 얘기하는 게 뭐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물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장기화가 되면서 계속 그렇게 상담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의지할 곳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상담을 하면 내가 네.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이라는 효과도 있지만 다른 또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도 이제 그 상담복지센터들이 작심하다 있는데 저희도 이제 지금 화상 상담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되게 좋았던 게 의외로 뭐 위기 청소년, 배행 청소년 이런 아이들도 실제로 자기 공간에서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편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상담실에 올 필요가 없이 자기 공간에서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잘 털어놓더라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해결하고 관련해서는 정말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런 뭐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학업 성적이나 이런 게 낮을 때는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내가 네.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혼자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고 저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시대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상담이 나의 삶을 체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진로 상담도 예. 같이 하고 있는데 진로나 학업이나 시간 관리는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내 삶에 대해서 같이 체크해주고 제가 이렇게 자기가 한번 계획도 짜보고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점검해주는 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상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혼자 안 가고 학생들이 여럿이 네. 친구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요새. 그래요? 신기하네. 예, 그 옛날에 그 상담실하고 지금 상담실은 완전히 하는 기능이 달라진 것 같다. 아니, 되게 생각이 맞는 드는데. 말씀이신 게 네. 실제로 제가 상담을 아이들 하잖아요. 그럼 걔가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요. 아, 진짜요? 그럼 아이들이 엄마가 가라고 할 전도예요? 때는 안 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가. 엄마가 가라고 할 땐 문제가 있어서 날 보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아니라 친구가 가자고 하면 친구가 가자고 하네. 얘 효과가 네. 있었는데 그럼 온다는 거죠. 거부감 없이. 그렇구나. 이 교수님.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소외감 생기고 고립감 생기고 나 혼자에 버려진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상담자를 만나면 연결감을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연결되었구나. 근데 사람으로 하여금 연결되었다는 것은 마음의 불안을 이제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코로나 블루와 블랙은 이제 앵그리는 왜 오느냐를 보면 사실은 학교를 안 오면서 낮과 밤이 바뀐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밤늦게까지 이제 엄마 아빠가 특히나 맞벌이를 하면 밤늦게까지 이제 게임을 하거나 잠을 안 또 자요. 잠을 안 자고 하는 거. 그 사실은 코로나 블루로 이 일본은 청소년들이 왜 오느냐. 이 규칙성이 바뀌어버린 거죠. 삶의 규칙성이. 이 바뀐 상태에서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면 그때 이제 또 뭐 하느냐. 스마트폰을 이제 계속해서 맞아요. 노출돼 있는. 눈 뜨면 그부터 먼저 보니까. 네.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공부하고 예를 들면 휴식하고 구분이 안 되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번아웃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우울 증상하고도 비슷하고 불안 증상하고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로 무기력하고도 가까워지는데 사실은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걸 잡아주거든요. 먼저 규칙성을 회복하고 두 번째 원래대로 이게 루틴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그러면서 사람하고 만나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심리적 응급처치죠. 먼저 이런 부분들이 잡아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깊이 있게 심리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하여튼 저 옛날 떠올리면은 상담실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뒤를 이렇게 봐요. 누가 있나? 혹시 나 들어가는 거 본 사람 없나 이렇게 보고 문을 열 때도 여기 왜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요즘 뭐 좋아졌다니까 너무너무 다행인데 어쨌건 간에 이 상담실이 갖고 있는 그 뭔가 좀 부담감은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요걸 계속 낮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회장님?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아이들이 상담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위센터나 위클래스에서 보다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게 좀 교육청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기 뭐냐 상담실 들어가면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교무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아니 달라요? 예. 서준 학생 맞아요? 네. 아 그렇구나 달라졌구나. 달라졌대요. 그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센터나 위클래스의 선생님들이 음. 굉장히 노력을 아이들한테 다가서려고 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예,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점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말씀하세요. 서지은 학생이 위클래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또 상담을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계기가 뭡니까? 사실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학교를 입학하고 동아리를 처음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아리를 가입하는데 위클래스에 상담 동아리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게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어떤 상담을 해주는지도 몰랐는데 일단 무작정 가서 이제 동아리를 가입하려고 이제 동아리를 가입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또래 상담자로서도 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또래 상담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기 뭐냐 그 옆에 이렇게 차가운 거 나 아까 여우인 줄 알았더니 여우가 아닌 그럼 그게 뭐 그런 거예요? 또래 상담 뭐 그런 네, 거예요? 맞아요. 이게 솔리언이라고 해서 또래 상담자를 칭하는 말인데 이제 그 솔리언 그 로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 로고가 여우 아니에요 그거? 여우가 아니고 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고 큰 뜻이 있었던 거. 마주보고 있는 좋네요. 아주 의미가 있는 마크 같은데 위클래스 위센터 외에 학생들이 이런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 필요한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나요? 학교 정신건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신종플루와 관련된 방역과 관련된 마음 방역의 지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언제든지요? 예, 언제든지 그 모바일을 통해서 진짜요?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안 와가지고 예, 그 고통스러운데 네. 이렇게 하면은 답변이 와요? 예, 그렇습니다. 우와 너무 좋다. 바로 오나요? 좀 시간 조금 딜레이가 시간 있나요? 조금 걸리는 경우도 있고 상담 선생님에 예. 따라서 우와. 이제 그게 이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간편하게 우리 아이들이 그 상담 선생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조금 더 예, 예. 추가드리면 이제 저희는 그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거든요. 학교 안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네, 학교 밖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300여 개 정도의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상담을 받고 싶으면 그 국번 없이 1388을 누르면 바로 상담복지센터로 가게 되고, 1388.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4시간 내내 그 사이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채팅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위기 상담, 뭐 자살, 자해를 내가 하고 싶다라거나 이런 경우에도 연락할 수 있고 24시간 내내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센터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원에서 만든 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관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스트레스 관리 팁으로 이제 조금 보면은 그 자기 돌봄과 관련된 약간 아침에 자기 스스로 조금 잘 할 수 있다라거나 이런 말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스스로에게? 네, 스스로에게. 그리고 감사 노트를 좀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적어봤는데 이게 약간 감정일 수도 있고요. 하루하루 내가 그래도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좀 좋았던 일들, 감사할 만한 일들, 아직 코로나 안 걸렸다라든지 건강하다랄지 아니면 산책을 했으면 산책해서 기분이 좋다랄지 이런 감사 노트를 작성해보는 것도 좋고,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좀 내가 그래도 일상적으로 루틴하게 꼭 해야 되는 뭐 일주일에 아까 하루에 그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그 시간에 어떤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런 심리 방역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충분한가요? 좀 부족한가요? 저는 하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도 보면 TV 보면 이렇게 손 씻기 나오지 않습니까? 30초간 흐르는 모래. 그다음에 마스크 반드시 쓰기. 다중자석하지 그렇죠. 않기. 광고 계속 나오죠. 네. 이게 명료한 심리 방역 지침도 나오는 건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레드는 대단히 정상적인 당신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스트레스를 관리를 위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면 자연을 감상하면서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를 웃는다. 네.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정 힘들 때는 가까운 곳에 상담자를 찾아가세요. 뭐 이런 어떤 지침들을 주는 게 한 서너 개를 딱 정리해가지고 준다면 이게 생각보다 심리 방역을 대단히 유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일반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하지만 좀 심각한 아이들, 오늘 저는 특히나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가정들, 그 가정의 자녀들은 상당히 이제 좀 어렵거든요. 그러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벌이를 하거나 이렇게 엄마 아빠가 바쁜 경우에 이제 학교는 안 가니까 아까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완전히 이제 무방기인 상태예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에 대한 것은 찾아가는 상담자들이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니? 스마트폰 얼마나 사용했니? 좀 적절하게 사용하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 학생 입장에서 진짜 이런 거 도움이 좀 필요하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Help us.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콜록콜록 기침이 나요, 아니면 뭐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아요 라고 자신의 증상을 알고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 안에서 학생이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상태를 자각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활동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뭐가 좀 필요할까요? 가장 큰 지원은 우리 학부모나 우리 학생들에게 이 학교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지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학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학부모지만은 이 심리 방역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될까 이런 좀 그 난감함이 있거든요.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내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이런 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좀 전문가 두 분 나오셨으니까 도움을 좀 주시죠.
트라우마에 대한 그 부모님들 스스로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진짜 왜 인생이 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는 왜 해야 돼? 이런 태도들은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 너무 이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너무 관점을 갖게 되면 그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보다 긍정적인 우리가 뭐 바꿀 수 없다면 그 속에서 감사라도 뭔가 의미를 찾는 것 이런 연습들을 그러니까 그런 점검을 본인 스스로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요. 너무 뉴스 많이 보면 안 되겠네. 맨날 뉴스만 틀어놓고 그럴 오늘 수도 몇백 명 있죠. 그렇게 되는데. 네. 뭐 정확한 감염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건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이 그냥 잘 지내면 그냥 놔두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랑 좀 대화를 하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좀 새로운 뭐 코로나는 아니더라도 제가 아이를 키울 때 했던 팁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 알려주세요. 저희는 뭘 했었냐면 하루에 한 5분 정도만 아이랑 얘기를 했어요. 5분만 얘기한 건 아니고 5분 동안 아무런 대답 없이 아이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걔가 이제 와서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뭐 밥을 먹는 시간이나 무슨 시간이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뭐 예를 들어서 엄마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애들이랑 얘기 못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럴 때 얘가 진짜 원하는 건 아이들과 연결되고 싶은 거거든요. 얘기 듣고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럴 때 야 참어 이거보다는 그럴 때 네가 친구들을 못 만나서 아쉽구나. 친구들이랑 만나고 싶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동기나 욕구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바로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참으면서 5분씩 시간을 가져보셔라. 저는 정말 일주일 정도만 그걸 하시면 분명히 이 일주일 후에 얘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시작을 해야 내가 들어줄 텐데. 되게 일단은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를. 근데 밥 먹을 때라도 말을 일단 닫고 가장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잡고 내가 얘기 들어줄 테니까 너 얘기해봐. 이건 아니죠.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뭐 저녁 시간이건 어떤 가장 편안한 시간에 그냥 한창 듣고 계시면 그러고 나서 저녁에 정말 얘가 무슨 무슨 마음이었을까? 얘가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한번 적어보시면 조금 다르실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해봤을 때 되게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예. 팁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빠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 안 해요. 그런 경우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통의 관심사에서 시작하는 거. 근데 공통의 관심사를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아이의 관심사에 집중해 주는 거. 그 아이돌인데. 아이돌. 아이돌을 내가 모르는데. 공부하셔야겠네요. 공부해야 되겠네, 그럼. 이제 아이의 특성에 좀 눈높이를 맞출 필요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에게는 과학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인류의 어떤 그 집단 지성에 대해서. 봐봐, 우리 패스트 넘어왔잖아. 또 신종플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우리가 그 어떤 독감 이런 어떤 상황들을 다 이겨나왔잖아. 또 앞으로 이겨날 거야. 봐봐, 백신에 대한 소식이 있잖아. 너무 두려움을 내려놓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상성이 무너지는 아이들은 우리가 최소한 아침 저녁 제대로 좀 일어나 보자. 스마트폰을 조금만 사용해 보자. 그러면서도 불안이 너무 높은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 아빠나 상담자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물어봐 준 다음에 불필요한 불안들을 이제 내려놓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 이런 어떤 선생님의 가이드들이 대단히 아이들에 대해 이제 필요한 거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학생들이 증가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상담실에서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그 얘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얘기 불안 때문에 불안이 더 가중되기도 하거든요. 그 상담실에서는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를 보는 방법을 같이 도움을 주고 같이 해보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불안이 너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사용하는 것들이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저희 이번에 경기도 전문상담교육연구에서는 그 자기돌봄 절차라고 해서 SCP-C라는 태핑 기법 같은 것도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연수해가지고 신체적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아이들은 바로 신체적으로 태핑 기법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이 심적 답답함 또는 어떤 경우는 무력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이 답답함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응원의 말씀, 지지의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울과 불안은 나누면 사라진다. 명언이네요. 좋습니다. 예. 저도 많이 힘들고 여러분도 많이 힘들고 잘 견뎌온 것 같고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라면 그 속에서 그래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자기 스스로 잘 관리를 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중요한 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왜 우리는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시험을 그대로 쳐야 하지? 우리 왜 이렇게 계속 기계처럼 공부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을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봅니다. 네,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코로나 블루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클래스에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위클래스로 오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최태원 선생님 또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주시네요. 우리 지원 학생은 어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과 걱정 속에서 다들 막 힘든 시기도 겪고 또 이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제 또래 친구들에게 이제 어른들도 이제 응원과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달려나가고 있는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누구에게나 힘겨운 시기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마음의 단단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업만큼이나 마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그 정신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와 관련된 상담이 작년에 비해서 85.7%나 급증했다라고. 학력 저하를 우려하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 활동은 하나의 체험 치유로서 정서적인 변화에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